안녕하세요, 여러분. 68세 김영옥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무릎이 아파서 계단 오르기조차 힘들어 하시던 분이 어떻게 작은 용기로 인생을 바꾸셨는지 정말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나이가 들면서 몸이 불편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마음만큼은 언제나 젊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무언가에 도전하고 싶지만 망설이고 계신 분들, 나이 때문에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가 작은 용기를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계단 위의 작은 승리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벽 6시, 김영옥 씨의 눈이 떠졌습니다. 68년을 살아온 몸은 알람 시계보다 정확했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무릎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보다 더 뻣뻣해진 것 같았습니다. 창가로 향하는 발걸음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예전에는 성큼성큼 걸었던 3미터 거리가 이제는 신중한 계산이 필요한 여행이었습니다. 창문 앞에 다다라 커튼을 열려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 순간 무릎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중간에 멈춰야 했습니다. 손은 커튼 끝을 잡고 있었지만 몸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얇은 천 너머에 갇혀 있었고 방 안은 어스름한 새벽빛 속에 머물렀습니다. 영옥 씨는 천천히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아침이 벌써 몇 달째였습니다. 무릎이 아프기 시작한 것은 작년 겨울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날씨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추위 때문에 관절이 굳어지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봄이 와도 여름이 와도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심해졌습니다. 2층 침실에서 1층 부엌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가장 큰 적이 되었습니다. 15개의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무릎이 항의했습니다. 영옥 씨는 한때 이 집의 활달한 주인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빨래를 널고 화단에 물을 주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들, 딸들이 결혼해서 나간 후에도 손자, 손녀들이 놀러 올 때면 2층, 3층을 오르내리며 이것저것 챙겨주곤 했습니다. 지금의 영옥 씨는 달랐습니다. 마당에 나가는 것도 계단 때문에 망설여졌습니다. 빨래를 넣는 것도 아들에게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스스로에 대한 실망이었습니다. 오후 4시가 되었습니다. 손자 민준이와의 약속된 영상통화 시간이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8살 아이의 밝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아이는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영옥 씨는 웃으며 들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무거웠습니다.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오늘 뭘 했냐고. 영옥 씨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집에서 쉬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진실의 전부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따로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이제 잘 걸을 수 있다고 예전처럼 활기차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가슴속에만 머물렀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영옥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집 뒤편 언덕 위에 버스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갔던 그곳이 이제는 멀고 높은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류장까지 이어진 계단들이 하나하나 보였습니다. 30개 남짓한 계단이었습니다. 영옥 씨는 그 계단들을 세어보았습니다. 하나, 둘, 셋. 15에서 멈췄습니다. 그 이상은 세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생각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저 계단을 다시 올라가고 싶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아들이 안부를 묻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영옥 씨는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괜찮아지려면 무엇인가 달라져야 한다고. 지금처럼 매일을 보낼 수는 없다고. 밤이 깊어갔습니다. 영옥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선가 작은 변화에 대한 갈망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갈망이 언젠가는 용기가 되어 첫 번째 발걸음이 될 수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옥 씨의 아침은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커튼을 열려다 중간에 멈추고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무릎을 붙잡고 손자와의 통화에서는 애매한 대답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한구석에서는 무언가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화요일 오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작은 전단지를 발견했습니다. 동네 체육관에서 운영하는 노인 건강교실 안내였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옥 씨는 전단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전단지를 계속 들여다보았습니다. 건강한 어르신들이 웃으며 운동하는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두 자신보다 훨씬 활기차 보였습니다. 과연 자신 같은 사람이 끼어도 될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망설였습니다. 아침에 전단지를 보고 점심 먹고 나서도 보고 저녁에 또 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되는 자신의 모습이 상상되었습니다. 뒤처지는 모습, 숨이 차서 쉬어야 하는 모습, 민폐가 되는 모습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결심했습니다. 변화 없이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마침내 그녀를 움직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영옥 씨는 체육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등록 의사를 밝혔습니다. 친절한 직원이 다음 주 화요일부터 참여하면 된다고 안내해 주었습니다. 첫 수업 날이 되었습니다. 영옥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운동복이라고 할 만한 옷이 없어서 편한 바지와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니 왠지 어색했습니다. 언제부터 운동과는 거리가 멀어졌을까 생각했습니다. 체육관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였습니다. 평지였지만 중간에 한번 쉬어야 했습니다. 체육관 앞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갈 용기가 쉽게 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이미 10명 남짓한 어르신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모두 깔끔한 운동복을 입고 있었고 영옥 씨보다 훨씬 익숙해 보였습니다. 몇 분은 서로 인사를 나누며 담소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영옥 씨는 혼자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강사가 들어와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가벼운 목과 어깨 돌리기부터 했습니다. 이 정도는 따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동작이 커지고 빨라졌습니다. 팔을 위로 올리고 내리는 동작이 반복되었습니다. 처음 5분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여전히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심지어 몇 분은 구호까지 외치며 활기차게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영옥 씨는 점점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체 스트레칭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함께 팔을 뻗고 몸을 숙이는 동작이었습니다. 영옥 씨는 다른 사람들보다 절반 정도밖에 숙일 수 없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깊이 구부릴 수 없었습니다. 옆 사람의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아 부끄러웠습니다. 율동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음악에 맞춰 간단한 댄스 동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은 즐겁게 따라했지만 영옥 씨는 리듬을 맞추기 힘들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고 어지럼증이 밀려왔습니다. 결국 중간에 포기하고 구석 벽 쪽에 앉아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계속 운동하는 동안 혼자 쉬고 있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강사가 괜찮냐고 물어봤지만 괜찮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더 힘들었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고 무릎은 더욱 아팠습니다. 체육관 문을 나서면서 드는 생각은 후회였습니다. 역시 자신에게는 무리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왜 이런 걸 시작했을까 하는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하는 일을 자신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마음도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시작은 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적어도 집에만 있던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영옥 씨는 생각했습니다.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마음과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마음이 충돌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시 한번 시도해보고 싶다는 작은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화요일 아침이 왔습니다. 두 번째 건강교실 날이었습니다. 영옥 씨는 침대에서 일어나려다가 주저앉았습니다. 지난주 첫 수업 이후 무릎 상태가 더 나빠진 것 같았습니다. 밤새 뒤척이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기로 했던 약속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계단을 내려가다가 중간에 멈춰야 했습니다. 무릎에서 예전보다 더 날카로운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운동을 시작한 이후 오히려 몸이 더 아픈 것 같았습니다. 체육관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수업이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지각한 것이 부끄러워서 조용히 뒤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난주와 같은 어르신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익숙한 듯 동작을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참여했습니다. 무리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스트레칭조차 따라하기 힘들었습니다. 팔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숨이 찼고 허리를 굽히는 동작에서는 균형을 잃을 뻔했습니다. 옆에 있던 또래 어르신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이었지만 그 시선이 더욱 부담스러웠습니다. 자신만 유독 뒤처지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대화까지 나누며 여유롭게 운동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중간에 쉬어야 했습니다. 어지럼증이 더 심해졌고 손발이 떨렸습니다. 강사가 다가와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억지로 웃으며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험난했습니다. 평소보다 2배 이상 시간이 걸렸습니다. 중간에 3번이나 쉬어야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습니다. 혼자 힘없이 걷고 있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는 소파에 누워 한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무겁고 아팠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2번의 시도 모두 실패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에 둘째 딸 수정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안부를 묻는 일상적인 통화였습니다. 요즘 뭐라고 지내냐는 질문에 영옥 씨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운동을 시작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일을 자랑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집에서 쉬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딸은 건강 관리를 잘하라며 걱정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영옥 씨는 더욱 착잡해졌습니다. 건강해지려고 시작한 일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운동을 그만둬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실망이 컸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수업 날이었지만 영옥 씨는 가지 않았습니다. 핑계를 만들었습니다. 무릎이 아프다는 것, 날씨가 좋지 않다는 것, 다른 일이 있다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창밖을 바라보다가 정류장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높고 멀어 보였습니다. 30개의 계단이 마치 에베레스트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한때는 아무렇지 않게 오르내렸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도달할 수 없는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손자 민준이와의 영상통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밝고 활기찼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축구를 했다는 이야기, 체육 시간에 달리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신나게 해주었습니다. 영옥 씨는 웃으며 들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이의 에너지와 자신의 무기력함이 대비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달라졌을까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손자만큼이나 활발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 기억이 아득해 보였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영옥 씨는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포기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나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모든 방법을 다 시도해 본 것은 아니라는 목소리였습니다. 체육관에서의 실패가 전부는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영옥 씨는 천천히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오래전에 샀지만 한 번도 쓰지 않았던 일기장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고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썼습니다. 운동 실패했지만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겠다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트에 첫 기록을 남긴 다음 날 영옥 씨는 다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체육관 대신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법을 검색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있었습니다. 가장 간단한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하는 발목 돌리기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천천히 발목을 돌렸습니다. 처음에는 뻣뻣했지만 며칠 지나니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은 무릎 구부리기였습니다. 의자에 앉은 채로 다리를 천천히 올렸다 내렸다 하는 동작이었습니다.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사용할 수 있는 운동이었습니다. 하루에 10번씩 시작해서 점차 늘려갔습니다. 매일 아침 작은 변화들을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발목 돌리기 20회, 무릎 구부리기 15회, 어제보다 덜 아픔. 간단한 내용이었지만 그 기록들이 쌓여가면서 작은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퇴보하지는 않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2주일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커튼을 열 때 무릎 통증이 예전의 절반 정도로 줄어든 것을 느꼈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중간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열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유독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계단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갈 때 예전처럼 난간을 꽉 잡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여전히 조심스럽게 내려갔지만 중간에 쉬지 않아도 될 때가 생겼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영옥 씨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한 달 후 용기를 내어 다시 체육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동안 참여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직원은 언제든 환영한다며 따뜻하게 받아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접근 방식을 바꿨습니다. 모든 동작을 다 따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 할 수 있는 것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오직 어제의 자신과만 비교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번에는 30분 수업을 끝까지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중간에 쉬는 시간은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강사가 다가와 격려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는 말이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도 조금씩 말을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던 분들이었지만 이제는 응원하는 마음으로 다가와 주었습니다. 같은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담을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에서의 운동도 계속했습니다. 체육관에서 배운 동작들을 집에서 반복 연습했습니다. 조금씩 동작의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무릎 구부리기는 25회까지 늘어났고 발목 돌리기는 50회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영옥 씨는 특별한 도전을 시도했습니다. 마당에 나가서 화단에 물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 시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것부터 조심스러웠지만 생각보다 수월했습니다. 화단 앞에 쪼그려 앉는 것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무릎을 꿇고 천천히 물을 주었습니다. 시들었던 꽃들이 물을 마시며 고개를 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자신도 꽃들처럼 다시 생기를 되찾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자 민준이와의 영상통화에서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요즘 운동을 하고 있다고,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신나게 반응했습니다. 할머니가 건강해지고 있다는 소식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 반응을 보며 영옥 씨는 뭉클해졌습니다. 손자에게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마음이 이제 조금씩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방향성이 있었습니다. 저녁에 노트를 펼치고 오늘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체육관 수업 완주, 마당에서 화단 물주기 성공, 손자에게 운동 이야기함. 간단한 문장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변화와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높아 보였지만 예전처럼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저 계단을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은 꿈 같은 이야기였지만 더 이상 불가능한 꿈은 아니었습니다. 2달이 지난 어느 화요일 아침, 영옥 씨는 특별한 결심을 했습니다. 정류장까지 걸어서 가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작은 변화들이 이제는 큰 도전을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오전 9시 가벼운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마음은 떨렸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2달간의 노력이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실패해도 괜찮다는 마음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정류장까지의 길은 평소보다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첫 번째 계단부터 마지막 계단까지 모두 30개였습니다. 예전에는 세기도 싫었던 그 계단들이 이제는 하나씩 넘어야 할 작은 목표로 느껴졌습니다. 1010개 계단은 생각보다 수월했습니다. 무릎에서 오는 신호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아프다는 신호가 아니라 조심하라는 신호였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천천히 내디디며 올라갔습니다. 15번째 계단에서 잠시 쉬었습니다. 숨이 약간 찼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제법 높이 올라온 것이 보였습니다. 자신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높이였습니다. 20번째 계단을 넘어서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손에 든 가방도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무릎 통증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꾸준한 운동의 효과가 이런 순간에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계단들이 가까워졌습니다. 25, 26, 27. 각 계단마다 작은 승리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계단 하나만 남겨두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발목이 살짝 삐끗했습니다. 순간 심장이 덜컹했습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손잡이를 꽉 잡고 중심을 잡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마지막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해냈다는 뿌듯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2달 전에 자신이 본다면 믿지 못했을 순간이었습니다. 즉시 손자 민준이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화면 속 아이의 얼굴이 나타나자 가슴이 벅찼습니다. 할머니가 정류장까지 걸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대단하다며 자랑스럽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반응에 영옥 씨는 울컥했습니다. 손자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건강한 할머니의 모습을 드디어 보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작은 성취였지만 그 의미는 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날짜 옆에 특별한 제목을 적었습니다. 마지막 계단. 그리고 기록했습니다. 오전 9시 정류장까지 계단 30개 완주. 발목이 삐끗했지만 끝까지 올라감. 민준이가 대단하다고 함. 간단한 기록이었지만 그 안에는 지난 2달간의 모든 노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작은 진전에 기뻐했던 순간들, 다시 일어선 용기들이 모두 이 한 줄의 기록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영옥 씨는 운동을 계속했습니다. 이제는 체육관에서도 당당했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를 지키면서도 꾸준히 참여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과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 정류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든 도전할 수 있는 친숙한 곳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운동 삼아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계단 10개 정도는 이제 힘들지 않게 오를 수 있었습니다. 2층과 1층을 오가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일상을 바꿔놓았습니다. 어느 날 둘째 딸 수정이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어머니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표정도 밝아지고 걸음걸이도 가벼워 보인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영옥 씨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딸은 어머니의 노력에 감동했습니다. 혼자서 이렇게 많은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영옥 씨는 혼자가 아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가족들의 사랑과 체육관 사람들의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녁에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 특별한 글을 적었습니다. 이 작은 승리들이 모여서 자신의 삶이 포기하지 않은 삶이 되었다고 썼습니다. 예전처럼 젊지는 않지만 여전히 매일을 욕심내고 시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된다고 적었습니다. 창밖으로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이제는 정복한 곳이 아니라 시작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곳에서 더 멀리, 더 높이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나이는 한계가 아니라 새로운 도전의 출발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영옥 씨는 내일 할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체육관 운동, 마당 정리, 손자와의 통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모든 것이 소중하고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계단 위에서 얻은 작은 승리가 삶 전체를 변화시킨 것이었습니다. 영옥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정류장까지 이어진 30개의 계단. 처음에는 에베레스트 산처럼 느껴졌던 그 계단이 결국 할머니에게는 새로운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영옥 할머니가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오직 어제의 자신과만 비교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셨다는 점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계단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새로운 취미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건강 관리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분에게는 인간관계 회복일 수도 있겠죠. 그 계단이 아무리 높아 보여도 한 걸음씩 꾸준히 오르다 보면 언젠가는 꼭 정상에 닿을 수 있다는 걸 영옥 할머니가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용기의 씨앗을 심어드렸기를 바라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작은 도전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